반갑습니다. 오늘은 죽기 전에 해탈을 얻어야 할 것으로요. 지난번에 재물에 이어서 성에 대해서 이야기할까 합니다. 수행적 관점에서 이야기하는 것이라서요. 성직자의 성으로 이야기를 풀어가면 모든 부분들을 다룰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이해도 더 수월하실 것 같아서 성직자의 성으로 풀어갈까 싶어요. 성은요, 생명 다음으로 그 에너지가 아주 강렬합니다. 번식이라는 기능에 기반한 이 성은요, 이성을 마비시킬 정도거든요. 게다가 이 성은요, 다음 생을 정하는 데서도 지대한 영향력으로 작용합니다. 사람들 태어날 때 보면 거의 90%가 이 색정으로 태어나요. 아들인 경우는 엄마의 인연인 경우가 그래서 많고요. 딸인 경우는 아빠의 인연인 경우가 많아요. 물론 딸과 아들이 부모를 성적 대상으로 생각하는 건 아니지만 에너지가 그렇다는 거예요. 한 번은 그 예비 성직자들, 그러니까 한 20대 정도가 되는 여성 예비 성직자들이 여성 원로 성직자를 만나는 자리가 있었어요. 그때 젊은 성직자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스승님은 저희 때 나이가 있었지요. 그러면서 저는 연애하고 싶어요. 데이트도 하고 싶고 포옹도 하고 싶어요. 스승님은 저희 때 그런 생각이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랬더니 그 스승님이 그 얘기를 들으면서 얼굴이 빨개지다가 그 얘기가 나오니까 화들짝 놀라서 난 그런 적 없어. 그러는 거예요. 있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는데 그런 생각조차 하면 안 된다는 그런 분위기였고 설사 그렇다 치더라도 그거를 내놓을 수 없는 분위기였다라는 거예요. 원래요, 20대 정도의 젊은 사람들을, 남녀를 모두 공이 심심하게 두잖아요. 그러면은 80%가 이성에 대해서 생각한다는 그런 통계 자료가 있어요. 그렇듯이 그건 자연스러운 거죠. 그런데 이게 바람직한 것이냐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요. 창녀촌에 가면 전생의 수행자가 참 많다라는 얘기가 수행자들 천에서는 공공연하게 아는 사실들이에요. 그리고 제가 어렸을 때 기억이 나는데요. 어렸을 때 한 아이가 그래요. 그 아이가 집에서 술집을 했는데 거기에 아가씨들이 많았어요. 근데 우리 집에 사는 누나들 되게 착하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그때 착하다는 얘기야. 술집 아가씨가 착하다는 얘기와 수행자들이 창녀촌에는 많다는 게 오버랩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 전생에 수행자가 왔다라면 되게 모습은 그렇거든요. 착하고 순진하고 예뻐요. 왜 그러냐면 그런 곳에서는 어느 정도 알력 다툼이 있어도 사회처럼 그렇지 않아요. 그냥 착할 수밖에 없고요. 또 한 가지는 주의를 청결히 하고 사람들한테 기도를 해주고 그 다음에 봉사를 하고 그러니까 예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렇게 교단을 성스럽게 한다는 미명 안에서 개인이 그렇게 살아가요. 그러는데 결국에는 그렇게 창녀촌으로 태어났다. 바람직한 거냐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그 교단을 성스럽게 한다는 그 민명 아래 개개의 영혼의 폭력을 그것도 아주 크나큰 폭력을 행사한 것이다라는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참 안타깝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런 금욕은 개개인 수행에도 그렇게 도움이 되질 않아요.
성이 해결되지 않잖아요. 그럼 사람이 굉장히 신경질적이고 그리고 난폭해져요. 그러면 자비도 사라지게 되죠. 일반적으로 우리가 노처녀 히스테리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거는 뭐 노처녀뿐만 아니라 남녀 동일해요. 성에 갇히면 누구나 그렇게 됩니다. 저도 후배를 이렇게 본 경우가 있는데 그 친구 어느 날 그렇게 별거 아닌 걸 가지고 신경질 부리고 아주 난폭하게 구는 거예요. 아마 그 종교가의 그 혼자 사는 그 종교가에 깊이 들여다보면은 그런 현상들이 비일비재할 겁니다. 또 한 가지는 이것도 뭐 사람 사는 곳이라 일탈이 생길 수밖에 없는데요. 여기서 일탈이 생기면은 뭐 아동 성착취처럼 굉장히 정상적이지 않는 그런 것으로 이렇게 발산이 될 수도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어쩌다가 남녀가 관계를 가졌다 쳐도요. 그 단체에서 금기하는 것을 했기 때문에 스스로 죄의식에 사로잡히게 돼요. 이 사람들이 착하거든요. 그럼 착하면서도 그러니까 거기에 죄의식에 사로잡히고 그래서 이러한 것은 스스로 영혼에 깊이 상처로 남게 됩니다. 그래서 성을 그 강렬하게 만드는 것은 이렇듯이 그 탐닉하는 거하고 그 무조건 억제하는 거예요. 탐닉해서 생기는 그 성에 대한 강렬함은 일반 사람들에게서 많이 나타나고요. 무조건 억제하는 것으로 강렬하게 만드는 것은 성직자에게 많이 나타납니다. 물론 이와 달리도 나타나는 경우가 있어요. 뭐 창녀, 창부 쪽에는 이러한 강력한 힘을 통해서 가는 경우도 있지만은 자신의 영적 미션을 위해서 가는 경우가 있어요. 뭐 고급 영혼들이겠죠. 그럼 그렇지만 아주 극히 드물고요. 그 중에서 가장 많이 작용하는 것은 실은 업을 통해서 끌려가는 거예요. 뭐 전생에 다른 사람의 성을 유린하거나 다른 사람의 성을 가볍게 여긴다거나 또 한 가지는 사랑하는 사람과 성관계를 갖고서 그거를 뭐 세상에 퍼뜨린다거나 그것을 협박을 삼는다거나 뭐 등등 있죠. 그 다음에 뭐 성폭력 뭐 그런 것들이 다 그쪽에 속합니다. 또 한 가지는 업과 무명이 합치잖아요. 그러면 동물로 태어날 수도 있어요. 왜냐면은 사람이 죽어서 어느 정도 죽음에 있는데 그 수컷과 암컷이 노는 것이 너무 좋아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 그 동물로 태어나는 경우도 있죠. 그래서 윤회에 끌려다니지 않고 내 영혼의 의미에 따라서요. 자의적으로 선택을 하려면은 성에 그 해탈을 얻는 길밖에 없어요. 근데 또 성에 해탈을 했다는 사람들 가운데요. 저는 뭐 젊어서부터 성에 관심이 없어요. 또 한 가지는 나이가 들면 성욕은 저절로 없어져. 그때까지 참고 잘 지내봐. 이렇게 돼요. 그런데 성에 관심이 없잖아요. 이거는 성불감증일 확률이 높아요. 이것도 하나의 그다지 바람직스럽지 않거든요. 또 한 가지는 나이 들어서 성욕이 저절로 없어져 있거든요. 이렇게 해서 얻은 해탈은 해탈이 힘이 없어요. 진정한 해탈은 성 에너지가 건강한 상태에서 해탈을 얻어야 그 해탈에 힘이 있습니다. 해탈을 얻기 위해서는 중요한 것이 성에 대한 의식이에요. 그 의식을 어떻게 갖느냐는 건데, 첫째는 성에 대해 자기 결정권을 갖고 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어떠한 그 단체로서부터, 어떠한 그 제도로부터 억압된 상태에서 갈 수밖에 없다라면 그 자체가 자기 영혼에 그 갇혀 있게 만드는 거예요. 뭐 나는 성직자의 길을 걷고 싶은데 뭐 현실은 바뀌지 않고 뭐 그런다라면은 그 길을 걷기 전에 연애를 한번 지겹게 하고 가는 것도 저는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해요. 또 한 가지는 그 성에 대해서 제대로 알았으면 좋겠는데 성은 윤리가 아니에요. 하나의 자연의 법칙이고 생명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그 성은
상대의 의견을 거기에 자존감이 있는 것이라 존중해 가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실은 천상에서는요, 성이 없어요. 성이 판단의 기준이 되지 않아요. 그냥 성은 인간의 룰에 그럴 뿐이에요. 그래서 인간의 말하자면 동물에서 떠나잖아요. 그러면 성은 큰 의미가 없어요. 다만 성이든 아니든 거기에 탐닉하거나 갈구함, 특히 뭐 착심이죠. 이것은 자기 영혼의 자유를 얻는데 좋지 않아요. 그래서 성이 빠지고 그에 따른 마음이만 남아요. 독일의 그 성교육을 보면 그런다 그래요. 직접적으로 너희들은 부모의 성 관계를 통해 가지고 엄마의 아기가 생기고 그 아기는 엄마의 성기를 통해서 나왔다. 그런데 그 성은 윤리가 아니다. 서로의 의견이 동의했느냐가 중요하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은 이 아이는 집에 가서 엄마 아빠 성관계를 가져서 그리고 그것이 엄마 아이의 몸에서 아기가 생기고 그리고 엄마를 성기를 통해서 내가 태어났냐. 그렇다. 그러면 엄마 아빠가 관계를 가질 때 서로 동의를 했느냐. 아빠 동의했냐. 엄마 동의했냐. 그렇다. 그럼 문제가 없는 거예요. 이렇듯이 성은 윤리도 아니에요. 그래서 성은 윤리는 아니고 자연이고 생명이고 그리고 자기의 깊은 자존감이 숨어 있는 것이고 그래서 존중이 필요한 것이고 이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젊어서는 이 성욕이 치성하잖아요. 그럼 이렇게 치성할 때 어떻게 하는 것이 좋으냐? 뭐 일반 사회에서는 뭐 자위를 하는 것도 괜찮다 이렇게 보게 되는데요. 수행자의 관점에서 볼 때 그래요. 성욕이 막 일어나는데 몇 날 며칠을 그를 통해서 그거를 누르려고 애쓰는 게 낫느냐? 아니면 자위를 통해서 성욕을 해소하고 그냥 잊어버리는 게 낫느냐? 후자가 낫습니다. 근데 조금 더 바람직한 거라면은 성 에너지를 운동이나 예술이나 일을 통해서 그거를 그러위해서 쓰는 것이 실은 더 바람직하죠. 또 한 가지는 이렇게 성 에너지가 건강하잖아요. 이때 선을 열심히 하잖아요. 그러면 아주 깊은 선정이 들어요. 뭐 젊어서는 뭐 아무래도 수행한 세월이 있으니까요. 그래서 자주 선정이 들지 못하지만은 이때의 선정은 아주 깊게 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에너지를 수행적으로 쓰는 것도 굉장히 바람직스럽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성생활에 제도적으로 가능한 곳이 있나요? 또는 일반 수행자들이라면 성관계를 갈 때 성욕을 해치우는 것보다도요, 사랑하는 사람과의 마음을 나누는 통로로 만들어가는 것이 전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이로써 그 깊은 교감에 눈을 뜨게 되잖아요. 그다음부터는 탐닉하는 성이 깊이가 없고 또 재미가 없어져요. 그럼 이렇게 되면 성에 대한 에너지가 안정되거든요. 이 성에 대한 에너지가 안정이 되어야 성의 에너지가 뻗치거나 성에 대해 혐오하거나 뭐 그런 것이 없어져요. 이 성리로 그 성을 볼 줄 알아야 되는데요. 사람마다 그 은밀한 곳에 있는 이 성기는 실은 다른 살과 다름없어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그러잖아요. 우리가 다 발개 벗고 다닌다 그러면은 별로 그렇게 섹시하지 않아요. 어떤 부분은 징그럽죠. 그러니까 손가락이나 그 남자의 성기나 다를 바 없고요. 겨드랑이나 여자의 성기나 사실은 다를 바 없어요. 그거를 너무 호기심 어린 눈으로 보니까
오히려 그 성적 자긍을 많이 갖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성욕은요, 동물들이 그 호르몬 작용일 뿐이에요. 그냥 호르몬의 작용이에요. 그러니까 자연스러운 거거든요. 또 한 가지는, 성은 사람마다 그 마음 깊은 자존감이 간직된 곳이거든요. 그래서, 누구든지 성을 소중히 여겨주는 것은 인간의 삶의 룰에 진짜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또 한 가지는 성관계는 상대에 대한 존중과 배려가 기반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러한 성의 해탈을 얻게 되면 어떨까요? 저는 성에 대한 해탈을 얻으면 꿈에서조차 성은 윤리가 아닌 각자의 자존감이 숨겨진 곳이다. 이렇게 여기게 될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성은 야한 것도 아니고 나쁜 것도 아니고 지저분한 것도 아니다. 다만 거기는 자존감이 숨겨진 곳이니 서로 지켜주고자 하는 노력은 진짜 필요하다라는 것이고요. 성의 에너지는 좀처럼 얘기했듯이 그냥 자연의 법칙이고 호르몬의 관계이기 때문에요. 있어졌다, 없어졌다 그러거든요. 근데 있어져도 그때 도모해지면은 사라져요. 그래서 성 에너지를 도모하지 않을 줄 알아요. 또 한 가지는 성관계가 별거 아닌 줄 알아요. 그렇지만 사회적 관념에 힘을 낼 필요가 없기 때문에 굳이 관계 갖는 것을 그렇게 선호하지는 않게 되죠. 또 한 가지는 지극히 아름다운 상대가 뭐 손을 뻗을 위치에 있다 할지라도요, 우리가 말하자면 그런 거예요. 저기 예쁜 꽃이 있어. 그런데 그 꽃은 내가 만지면 화상을 입는 꽃이에요. 그러면 꽃을 만지지 않잖아요. 예쁘게 보려고. 그런 관점으로 사람을 볼 줄 알지요. 또 한 가지는 아름다운 상대가 내 이불 속에 들어와서 빨개 벗은 채 나를 그 살이 닿아도 내 성욕을 도모하지 않을 정도가 된다면 이거는 진짜 완전히 해탈을 얻었다 할 수 있죠. 실은 한 20년 정도만, 수행자가 20년 정도만 이 정도의 공을 들이잖아요. 그러면은 어느 정도 꺾여진 것을 들고요. 그 다음에 조금 더 지나면 조금 전에 완전한 해탈을 얻었다라고 할 수 있을 경지는 그렇게 어렵지 않게 다다란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억제하는 것보다도 이것을 성리로 풀어가고 그로써 해탈을 얻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